말씀하면 왜 풀리겠지. 네. 아니, 제가 그냥 바로 할게요. 저 위원회 오는 중. 일단 지금부터 저희 이제 매치3.0 수학학원 중등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회 주제가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 대상 설명회고요. 물론 3학년 어머님들도 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 현재 이제 저희 애들마다 공부하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공부하는 게 하고 있고, 그 형식이 과연 그 아이한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생각이랑, 그다음에 학습 진도가 과연 이 정도로 나가면 되는 건지 아닌지 등에 대해서 조금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명회를 일단 먼저 하게 된 성동률 원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일단 학습 방법이 엄청 다양할 거예요. 이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와 계신 분들도 그런데, 학원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학원도 이제 요즘에 이제 종류가 많잖아요. 판서식 학원 있고, 저희 같이 개별 진도 학원이 있을 거고,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다음, 과외로 하시는 분들도 많죠. 분당은 과외 워낙 많이 하니까. 오프라인 과외 당연히 많이 하고, 이제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과외가 워낙 많이 생겨가지고, 온라인 과외도 병행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왜냐면, 과외를 했을 때 질문 해결이 다 안 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좀 어떻게 질문 해결이나 이런 것들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1, 2학년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학년, 중학, 중등, 고등학생은 좀 그래도 활용이 좀 되는 편인데 중등, 저학년은 좀 무리가 있는 편인데 그래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저학년은 또 부모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경우도 있죠. 어머님이 됐건 아버님이 됐건 부모님이랑 중등 과정 정도는 충분히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학원으로 간다거나 과외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학년은 흔치 않은 케이스지만 혼자 공부하면서 인강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때까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인강으로 공부하고 온 애들 대부분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건 공부했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과정이 잘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없기는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리니까 습득 능력이 조금 혼자서 하기 힘든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정도 선으로 다들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 학원이 사실 개별 진도 학원이라서 오면은 대략 그 정도를 알고 오심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죠. 현재 본인의 아이가 이런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좋은지, 저희 학원을 다 안 다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워낙 많이 물으셔서 과연 어떤 게 진짜 좋은가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기준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 정답은 없죠, 사실. 왜냐하면 애들마다 다 다르니까. 어떤 형태의 학원이 제일 좋았다면 모든 학원들이 그 형태를 하고 있을 텐데 그러지 않다는 건 사람들마다 이제 다 다르다 보니까 방법이 어떤 방법이 좋은지 무조건 획일적으로 딱 좋다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신에 그 기준을 잘 설정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 아이한테 맞는 방법으로 공부를 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학습 방법에 대한 선택의 기준은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목표인 것 같아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내가 우리 아이의 공부를 현재 시킬 건가? 이 과목을, 이 단원을 공부할 때 이걸 하고 싶다, 저걸 하고 싶다 라는 목표에 따라서 학원의 종류 내지는 과외의 종류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야 맞는 것 같고 무조건 우리 아이한테는 이게 맞으니까 이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현재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들에 맞춰서 학습 형태를 고르는 게 좋기 때문에 원하는 목표가 먼저 무엇인지 확실히 정해서 학습 방법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학습 속도가 있는데 이제 목표에도 사실 약간 들어가는 내용이긴 한데 선행이 나는 너무 급하다 생각이 들어서 진도를 빨리 빼고 싶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나는 좀 느려도 되니까 좀 정확하고 꼼꼼하게 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맞춰서 학습 방법을 선택하는 게 맞는 거지 무조건 한 가지 방법이 좋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또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중요한 부분이죠. 아이의 성향. 자, 주변의 어머님들이나 주변의 학원들이 이 방법이 애들한테 좋아요. 이 방법들이 무조건 괜찮아요. 라고 많이들 할 거예요. 우리 애는 이렇게 하니까 잘했어. 그러니까 너 얘도 한번 해보지 않으련? 아니면 학원에서 우리 학원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 좋아요 라고 해서 이제 현혹하는 말들이 매우 많죠.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똑같지가 않아요. 아이의 성격이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학습 방법이 다른 아이한테는 맞지만 저희 아이한테 맞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중학교 때는 내지는 초등학교 때는 여러 번 시도해 볼 수 있어요. 이 학원도 보내보고 저 학원도 보내보고 이 방법도 시켜보고 할 수 있으면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데 그런 방법들을 했을 때 무조건 보내고 나서 좀
성적만 보고 좋네 안 좋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애매하단 말이죠. 그때마다 어떤 아이들 성향이 어떤지에 따라 이건 맞았다 안 맞았다를 명확하게 알아야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이제 우리 어차피 중요한 건 고등학교 가서잖아요. 고등학교 가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학원이 괜찮았다 아니다를 잘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제가 네 번째 학부모의 개입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이제 집집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보통 아버님보다는 어머님들이 먼저 개입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제 개입의 정도에 따라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초등 내지는 중등 때는 관심이 많으시죠, 당연히. 물론 고등 때도 관심은 많지만 고등 때는 애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개입이 잘 안 되고 초중 때까지는 개입을 많이 한단 말이죠. 왜냐면 애들이 스스로 정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학부모가 개입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진도 나가는 상황이나 속도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요구하는 거라든가 뭐 숙제 검사라든가 등등등을 개입을 할 때 내가 개입을 많이 할 것인가, 개입을 좀 많이 안 해도 될 것인가를 그냥 자기 성향이죠. 이건 어머님들의 성향인 것 같아요. 어머님 성격마다 다 알고 싶어 하셔서 개입을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고 아닌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학습 방법을 골라야 스트레스를 덜 받고 아이도 그럼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학습 방법의 선택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하는 목표와 관련해서는 아까 약간 포함이 되긴 했지만 학습 진도의 속도가 있겠죠. 내 목표가 저는 무조건 지금 우리 애는 무조건 선행을 빼고 싶다. 무조건 어떤 기간 내에 어느 정도의 과목들은 무조건 끝내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 제일 좋은 건 판서식 학원을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정해진 진도를 무조건 나가기 때문에 애만 거기에 끌려갈 수 있으면 그 정해진 스케줄대로 과목을 하는 것이 진도도 빨리 나가고 완결성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매우 좋은데 반면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안 좋은 점은 아시겠지만 학생이 잘 따라가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못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속도의 부분에 있어서나 아니면 이해력이 있어서나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도 괜찮죠. 뭐 개별 진도 학원이나 아니면 과외를 가되 요구를 하는 거죠. 저희 아이는 그래도 뭐 10회 만에는 수학상을 좀 끝내고 싶어요. 내지는 2달 안에는 끝내고 싶어요. 어떤 식의 어떤 요구사항을 전달을 하고 과외가 됐건 학원이 됐건 그걸 해줄 수 있는 학원이라면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학생을 끌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속도나 완결성도 같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딱 무조건 내가 원하는 시간 내에 뭔가를 끝낼 것인가 아니면은 약간의 여유는 가지지만 좀 정확하게 알고 갈 것인가 이런 차이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를 원하시는 분들은 과외는 사실은 그렇게 잘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늘어지긴 해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과외는 상대적으로 아이한테 맞춰서 어느 정도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딱 어머님이 저희 애는 10회 만에 완결해 주세요 하면 과외 선생님 입장에서 해드리려고 하죠. 그러면 처음에는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애들을 끌고 나가다 회차가 걸리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 맞춰서 마지막에 가서 대충 가르치는 경우가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를 만약에 원하시면 학원들 중에서 판서식이 제일 낮긴 하지만 개별 진도에서 회차를 끝낼 수 있는 학원들로 맞춰서 보내주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꼼꼼한 체크. 자, 꼼꼼한 체크를 하려면 이게 사실 판서식하고는 아까 앞에 장점이 있지만 여기는 조금 쉽지가 않아요. 물론 요즘에 클리닉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치를 많이 마련하고는 있지만 사실 애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푸는지 선생님들이 정말 케어가 쉽지 않거든요. 그 선생님이 만약에 그 학원에 딱 그 반만 받고 있어요. 한 번만. 그러면 가능할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애들한테 대한 꼼꼼한 체크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럼 꼼꼼한 체크를 하려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봐주는 학원들, 개별 진도 학원이나 아니면 이런 건 또 과외가 장점이 되겠죠. 왜냐하면 과외 선생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만약 어머님이 체크할 수 있다면 과외를 시켜보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개별 진도 학원에 보내서 과목의 단원들마다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를 그때그때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학원들도 괜찮고요. 그래서 요거를 나는 속도보다는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과외나 개별 진도 학원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제가 경쟁 구도를 넣었는데 이럴 수가 있죠. 우리 아이는 혼자 사는 것보다 다른 아이들 틈에 가서 뒤에 가서 성향에 대해 가서도 한 번 더 말하겠지만 목표가 있는데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아이들이 있고 받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애가 주변의 영향을 받는 스타일이라면 거기에 맞는 학원이나 내지는 거기에 맞는 영향을 안 받는다면 과외를 보내거나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효과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 그 경쟁 구도를 많이 주느냐 안 주느냐를 가지고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원하는 목표에 많이 가까운 게 그 목표를 이루려면
애들한테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경쟁부도는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고민해서 판서식일지 아니면 한 학년이 모여있는 그런 판서식일지 아니면 한 학년이 모여있는 개별 진도 학원이 될지 이런 것들 아니면 그룹과에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방법들을 선택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학습 방법을 종류를 선택하는 게 제일 좋은 첫 번째 기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학습 속도인데 이제 어머님들 보통 상담하면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더라고요. 이게 선행 속도가 여기 분당 지역이 빠르죠. 보통 빨라요. 뭐 중1, 2 애들 정도 돼 빠른 애들은 이제 고등 과정을 어느 정도 좀 많이 보는 애들이 많죠. 진짜 빠른 애들은 막 중학교 2학년인데 뭐 저희 애는 수학 2는 당연히 다 받고 미적분까지도 봤어요. 이런 애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일단 그게 좋은지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하겠지만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행 속도가 일단 필요하다면 무조건 선행 속도를 뽑을 수 있는 학원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과외는 힘들고 아까 앞에 말한 거랑 비슷합니다. 판서식이든 개별이든 선행 속도를 빼줄 수 있는 대로 가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속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에 따라서 조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속도 때문이라면 학원 계열로 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내신과 선행의 배분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중등은 그래도 좀 덜하죠. 중1은 이제 여기 분당 지역은 시험이 없고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뭐 1학기에 한 번 치고 이렇게 시험이 많지는 않지만 내신 기간에 내신을 할 건지 아니면 계속 선행을 나갈 건지 아니면 제가 내신이라고 적어놨지만 고등 선행을 해 나가면서도 중등 과정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복습이라든가 갑자기 선생님이 연락 와서 수학상을 나가는데 애가 중등 과정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난감하단 말이죠. 그럼 상을 하란 말인지 말란 말인지. 그래서 내신이라는 건 중등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것과 선행에 있어서 내가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종류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학원을 보내서 선행을 나가지만 중등 과정이 필요하다니까 과외를 붙여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중등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고등을 하냐. 그럼 멈추고 그럼 과외를 해서 맞출 수도 있고 아니면 개별 진도를 보내서 거기에 맞는 걸 시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배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결정을 하는 게 맞고요. 비슷하게 학기랑 방학을 했는데 이게 이제 좀 다르죠. 학기 중에는 애들이 바쁘죠. 저학년도 뭐 이것저것 활동이 많더라고요. 근데 방학이 되면 시간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보내던 곳이나 기존에 하던 방식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양을 늘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때 시간이 많으니까 다른 방식을 하나 더 붙일 수 있죠. 뭐 판서식을 보내다가 아니면 과외를 시킬 수도 있고 개별 진도를 보내다가 이거는 난 진도 하나 더 빼야 되니까 판서를 보낼 수도 있고 그래서 학기 중과 방학을 동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학기와 방학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시키는 게 좋을지를 구별해서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어머님들 보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과목에 따른 차이는 어떤 거냐면 수학상, 수학하에 대한 과목과 이제 수학 1 이상 이후에 2학년 과목 이상은 좀 성격도 다르고 애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힘들어하는 부분도 다르기 때문에 과목에 따라서 내가 이 방법이 좋을지 저 방법이 좋을지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아요. 고등수학 3학까지는 뭐 일반적으로 강의식 학원에서 설명을 듣고 따라가는 거 어느 정도 할 만한데 수학 1 이후가 되면 애들이 엄청 힘들어요. 특히 수학 1 들어가면 애들이 처음에 받아들이는 걸 엄청 어려워요. 함수의 종류가 새로운 걸 많이 배우기 때문에 그냥 어떤 설명을 듣고 개념을 듣고 내가 바로 받아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부담감을 꽤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좋을지 저게 좋을지. 그래서 무조건 우리 애는 이때까지 시켜보니까 나 뭐 판서식 강의가 너무 좋았어. 내지는 개별 진도가 좋았어. 과외가 좋았어. 이럴 수 있지만 수학 1 이후의 과목에 대해서는 어느 게 더 좋은지에 대해서 이 방법이 좋았지만 안 통할 수가 있어요. 물론 애는 저는 괜찮아요 라고 말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애는 모를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목에 따라서 어떤 방법을 시킬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고 수학 1 이후는 반드시 학생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체크가 되는 방법을 어떤 방법이든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판서를 보내면 각 단원별로 잘 체크를 해주는지 개별 진도를 보내면 단원마다 잘 알고 넘어가는지를 체크해 주는지 과외를 시키면 과외를 시킨다 하더라도 그 선생님이 단원마다 과연 애가 알고 넘어가는지를 체크하는지를 꼭 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목에 따른 차이에 따라서 학습 방법을 잘 선택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아이 성향이죠. 지금 저희가 학습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 성향에 따라서 선택 방법이 참 다른데 집중력과 이해력이라고 제가 적어놓은 게 어떤 거냐면 일단 집중력이 높은 애들은 판서식 강의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중력의 시간이 이제 애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어차피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를 듣고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듣는 애들은 쉽지가 않아요. 판서식 강의가. 근데 집중력이 좋다. 우리가 좋은 편이다. 라고 하면
강의를 보낸 다음에 그걸 듣고 대신에 복습만 잘하게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집중력이 좀 안 된다라고 하면 강의식보다는 과외나 개별 진도가 훨씬 낫기는 해요. 왜냐하면 집중력이 높은 순간이 있고 떨어지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절할 수 있는 게 좋은 방법이 된다는 거죠. 다음 이해력은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해력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에 앞서는 게 이해력이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 이게 애들마다 이해하는 리듬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해력이 아무리 좋고 빠를 수 있어도 자기의 리듬이 있어요. 애들마다. 어머님들도 뭐 그러니까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학습을 하면 뭐 바로바로 그냥 그때그때 바로바로 그냥 습득해서 가는 아이들이 있고, 자기가 소화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로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강의실학원을 갔어요. 3시간을 수업을 듣는데 처음에 잘 듣다가 한 시간쯤 돼서 자기가 잘 모르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일단 모르는 걸 제끼고 그 다음 걸 설명을 듣고 이해하고 이건 나중에 이해하는 애가 있는 반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다음은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거 이해하는 데 시간을 써요. 그러면 한 2, 30분 앞에 걸 또 그 다음 걸 못 들어요. 그럼 또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럼 이게 계속 누적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력의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도 결정을 해야 되지만, 다 본인의 아이가 이해하는 그 리듬이 어떤 리듬인지 아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야지 거기에 맞춰서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판서식 강의를 보내는데 우리 아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끝나고 나서 잘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가 필요한 거고, 과외나 개별 진도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확인이 가능하니까 어느 정도 보완이 되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를 정확하게 하셔야지 어떤 방식으로 시켰을 때 효과가 있다 없다를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본인의 아이에 대한 성향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급함과 느림은 성격인데, 급한 성격인 아이가 있고 느린 성격이 있잖아요. 급한 성격의 아이들은 그때그때 빨리빨리 하는 걸 원해요. 막 빨리 진도 자기가 빨리 나 이해했으니까 빨리 넘어갈 거예요. 문제도 빨리빨리 풀려고 하고. 그런 애들은 과외나 개별 진도가 더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애가 원하는 만큼의 속도를 빨리빨리 빼주고 잘 안 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판서식은 그게 좀 힘들어요. 그리고 애가 이런 거죠. 나 저거 다 아는 건데 왜 또 하고 있냐. 나 이거 아는 건데 왜 하고 있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또 거기에 맞는 학원을 또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불편함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성격이 급한 애들은 거기에 맞춰서 분명 아이하고 대화를 많이 해서 현재 상황이 맞는지 아닌지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느린 아이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종류가 다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는 학원, 판서식도 있을 수 있어요. 왜? 회차가 어떤 학원은 수학상을 예를 들어 8회에 끝나는데 또 다른 학원은 똑같은 기본인데 12회에 끝내는 학원들도 있어요. 물론 회차를 뭐 억지로 늘렸을 수도 있지만, 그런 회차가 많은 학원의 경우에는 성격이 느린 아이도 가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서 보내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성향을 정확하게 아시는 게 좋고요. 다음 자의적, 타의적은 그런 거죠. 현재 1학년, 2학년 정도 돼도 애들이 좀 스스로 어느 정도 하는 애들, 물론 엄마가 좀 시키긴 하겠지만 그래도 스스로 좀 되는 애가 있고 타의적으로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의적으로 안 되는 애들은 과외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과외 선생님이 옆에서 막 알려주고 있지만 그 뒤에 후속 조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자의적이 잘 안 되는 애들은 판서식 강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끌고 나가잖아요. 뭐 주변에 애들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끌고 나간 힘이 있어서 딸려가요, 애들이 어느 정도.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개별 진도 학원의 경우에도 뭐 선생님의 종류에 따라 늘어지는 학원 선생님도 있고 잘 딸려가는 선생님도 있겠죠. 그런 선생님 성향을 보고서 결정을 하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 성향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잘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소극적, 적극적도 비슷한데, 적극적인 아이들은 사실 뭐 어떤 종류를 가더라도 잘하죠. 왜냐면 자기가 모르는 거 말하고 자기가 안 되는 거 물어보고 이런 걸 잘하기 때문에 종류가 크게 상관은 없지만, 소극적인 아이들의 경우에는 선생님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과외 선생님이든 학원 선생님이든. 그래서 선생님을 반드시 학원 같은 데 가거나 과외를 뭐 선생님을 구할 때 선생님 성향을 반드시 알아보고 그 선생님 성향이 우리 아이랑 맞는지 아닌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고, 하나 더, 어머님들은 선생님들한테 요구하셔도 괜찮아요. 학원이 됐건 과외가 됐건 선생님들한테 우리 애가 이러니까 선생님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하는 걸 선생님들 뭐 일반적이라면 싫어하지 않아요. 어머님들 그 정도. 선생님들이 어머님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선생님에 대해서 뭐 학습 진도 아니 뭐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식에 대해서 뭐라 하면 선생님이 기분 나빠할 수 있지만, 우리 애가 이러니까 이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신경 쓰고 더 해줘요. 그런 건 어머님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구하면 돼요. 그래서 소극적인 아이들의 경우에는 방식의 중요성보다는 선생님이 엄청 중요하고, 그 선생님이 내가 요구할 수 있는 선생님이 어느 정도 돼야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새로운 추구랑 경쟁심인데, 경쟁심은 당연히 과외보다는 이제 학원을 보내는 게 좋겠죠. 비슷한 아이들이 모여 있어서 경쟁심을 많이 느끼는 거고, 새로움의 추구는 어떤 거냐면 애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어요. 반복하면 지겨워하는 거죠.
시켰던 거 또 하면 지겨워하고 수학상을 했는데 왜 또 수학상 하냐? 난 딴 거 하고 싶다. 다음 거 하고 싶다. 그러면 진도를 빨리 뺄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게 좋은 거고 반복이 어느 정도 하는데 거부감이 없는 아이들은 반복을 조금씩 시키면서 확실하게 다지고 갈 수 있는 곳으로 보내거나 과외를 시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매우 잘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학부모의 개입인데 제가 티칭자에 대한 신뢰라는 건 뭐냐면 과외이든 학원이든 내가 보내는 내지는 내가 고용한 과외자 선생님이 어느 정도 어쨌든 맡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뢰를 어느 정도 내가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신뢰가 있으니까 조금 어느 정도 내가 내려놓고 맡길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게 좀 약간 불안한데 하면서 개입을 할 것인지 이게 그 정도에 따라서 우리 아이한테 미치는 게 달라요. 해당자가 선생님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관심이 많아서 과목이든 교재든 속되든 이런 개입을 좀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 판서식은 쉽지 않고요. 그 다음 개별 진도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들이 이런 것까지 다 막 요구를 막 너무 많이 하면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과외가 더 낫긴 해요. 내가 개입을 많이 해야 돼. 난 다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애들이 어느 정도 다 알고 싶고 막 정확하게 내가 어느 정도 요구하고 싶으면 그냥 내가 요구하는 걸 들어줄 수 있는 과외 선생님이 제일 좋고요. 그 개입의 정도가 좀 덜하다 싶으면 학원도 나쁘진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쵸. 어머님들도 학원 보내보면 내가 믿음이 가는 학원이 하면 좀 개입을 안 하게 되고 불안하면 개입을 하게 되는 거긴 한데 이게 중등 때는 고등은 아닌데 중등 때는 어머님들 개입이 많이 있다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 할 것인지에 따라서 조금 학습 방법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이제 사실 판단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쵸? 사실 애랑 대화를 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대화를 해서 정확하게 아는 게 좋은데 1학년, 2학년은 대화도 사실 쉽진 않아요. 왜냐면 애들이 정확하게 말을 못 해주고 보통 엄마가 말하는 게 맞는 것처럼 많이 느낀단 말이죠. 물론 자기 의견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세진 않고 거의 대부분 어머님들 생각에 맞춰서 많이 딸려가게 돼 있어서 대화를 하는 게 좋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조건 테스트가 답인데 이 테스트를 잘못하시면 안 되는 게 학원을 보냈어요. 그럼 수학상을 예를 들어 나가요. 그럼 단원별 시험을 치겠죠. 대부분 학원들이 시험을 치니까. 그럼 그 학원 단원별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럼 일단 무조건 잘못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어떻게 된 건지 학원 측에 물어보든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든 방법을 찾든가 딴 데로 옮기는 게 맞고요. 딴 방법을 바꾸는 게. 근데 단원별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그래 잘 아는 것 같아요. 우리 애는 시험 치니까 전부 다 80점 넘는 것 같고 예를 들어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근데도 갑자기 다른 데 가서 입학 테스트를 치면 수학상이 엉망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테스트의 난이도가 어떠냐가 엄청 중요하죠. 쉬운 문제만 깔아가지고 풀면 애들 점수 잘 나와요. 그럼 애들도 자기가 잘 아는 것 같고 점수가 좋게 나오니까 어머님들도 우리 애 너무 점수가 잘 나오니까 잘하는 거야. 잘 알고 있어. 이런 착각을 엄청 많이 한단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 다른 데 가서 보통 다른 학원을 가서 입학 테스트 치면 보통 학원들이 약간 어렵게 내요. 이유는 점수가 좀 잘 안 나와야지 어머님들이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좀 어렵게 내는 편이에요. 그럼 점수가 말도 안 되게 나오니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걱정이 많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각각의 테스트 점수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정확한 테스트라고 제가 적어놓은 건 반드시 과정이 끝나면 학원도 입학 테스트는 안 치잖아요. 꼭 그 학원 안 다녀도 되잖아요. 가서 입학 테스트 한번 쳐보세요. 그럼 거기서 나온 점수가 어떤지를 반드시 피드백을 정확하게 받는 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안 다니더라도. 어차피 나는 이 학원 계속 다닐 건데 확인만 하러 다른 학원 테스트 쳐도 되는 거잖아요. 크게 문제될 건 없어. 시간만 쓰면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단원이 하나 끝나면 현재 상황이 궁금하시면 정확한 테스트를 칠 수 있는 학원에 가서 테스트를 한번 치게 하되 테스트 치고 나면 분명히 누군가가 상담을 해줄 거잖아요. 어머니들 무조건 요구하세요. 뭘 요구해야 되냐면 그 담당자한테 내지는 그 담당 선생님한테 그 선생님들이 말하는 것만 듣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친 테스트가 진도가 어떤 거에 난이도가 어떤 거고 유형이 어땠는지를 자세하게 물어보세요. 충분히 대답해 줄 거예요. 대답을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서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던 하나의 과정이 끝나면 반드시 정확한 테스트를 칠 수 있는 곳에 테스트를 치고 피드백을 정확하게 받아서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려주셔야 되고 그 구속 조치로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아이와의 대화예요. 당장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친 건 학생이잖아요. 학생하고 무조건 대화를 하셔야 돼요. 너 이걸 갔다 왔더니 결과가 이렇네. 그러면 너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너가 지금 잘 모르는데 알고 있는 거 아니니? 친구들 때문에 다니는 거 아니니? 제대로 하고 있는 거니? 그걸 이제 다그칠 게 아니라 다그치면 싸우게 되는 거니까 의미가 없죠. 학생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대화로서 어떻게 되는지를 대략 정보를 얻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이거 매우 중요하고 1, 2학년이 아까 어려서 대화가 많이 안 된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정보는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테스트를 쳤는데 점수가 안 좋거나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대화를 하는 게 1번이고요. 다음, 해당 과목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결정은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과목에 따라 제가 방식이 좀 다르다고 했죠. 중등과정, 어느 형태를 시켜도 크게 문제는 없을 수 있지만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상하, 이건 방식에 따라 중요할 수 있고요.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다음, 수학 1 이후로는 정말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애들마다. 그렇기 때문에 과목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학생하고 어느 정도 수학 1 정도 진도를 나갈 정도의 아이면 대화가 좀 돼요. 왜냐면 애들이 과목에 따라 엄마 제가 수학 상하 할 때는 괜찮았는데 수학 1 들어가니까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애들 진짜 많거든요.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수학 상하는 끄럭저럭 끌려와요. 근데 수학 1 들어가는 순간부터 애들이 제가 못하겠다는 애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때 어떤 방식을 결정할지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과목에 따라서 결정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다음, 정확하게 잘 모르시겠으면 지금 어리잖아요. 1, 2학년 어리니까 이것저것 한번 시켜보시는 거죠. 당연히. 이게 실험이 아니라 이걸 잘 해야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에 가서 정확한 걸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학기 중에는 사실 힘들잖아요. 그럼 방학 중에 한번 시도해보는 거예요. 판서식을 지금 내가 보내고 있다. 그럼 개별 진도도 한번 보내보고 아니면 과외도 한번 시켜보면서 우리 애는 과연 어떤 게 좋았나? 어떤 성향의 선생님이랑 잘 맞았나? 그걸 어머님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애한테 대화는 애들이랑 하지만 판단은 어머님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른 학습 방식에 대한 경험을 반드시 해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여유가 된다면 당연히 병행. 이게 분당이 교육열이 높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대치보다는 약한 편이거든요. 근데 대치 같은 경우는 수학을 고등학교든 중학교는 더 심한 것 같고 고등학생이 두 종류 학원을 병행하는 학생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대형 학원 판서식 주 2회 정도 나가고 개별준도 1회 넣어가지고 주 3회 맞추고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냥 두 개를 보내는 거예요. 한 군데를 3번 보내는 게 아니라 두 번 보내는 거 하나, 한 군데 한 번 보내는 거 하나 이런 식으로 맞춰서 균형을 맞추는 경우들이 많고 분당도 보통 한 개 학원을 거의 대부분 보내시는 편이긴 해요. 보내시는 편이긴 한데 다른 과목에 여유가 좀 있으면 두 개를 보내는 어머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병행을 하면서 조금 보완하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우리 애가 맞는지 어떤 건지를 확인하는 작업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주제는 어디까지 선행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엄청 많이 하시죠. 우리 애가 공부를 좀 하는 것 같으면 고등과정은 당연히 끝내고 고등학교를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들을 말씀하시고 하는데 이게 참 주변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어머님들, 주변의 친구들이 이 정도 막 진행을 하고 있으면 마음이 조급해지잖아요. 정말. 저희 애가 초1인데 저희 와이프가 대치동 키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학원을 거의 다녀본 적이 없고 살아왔는데 제 와이프는 이제 중고등학교를 그냥 대치동에서 학원만 다 돌면서 그렇게 자라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 교육에 관심이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처럼 살게 시키기 싫대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안 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슬슬 영향을 받고 있죠. 주변의 영향을. 저희 집이 학군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육열이 좀 그래도 있긴 있으니까 그 어머님들께 모여서 저희 아빠한테 말을 하나 봐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한 번도 그런 말을 안 하다가 말을 하더라고요. 어느 집에는 뭘 시킨다는데 우리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본인 스스로 분명히 어느 정도 자기가 생각하는 아이에 대한 교육관이 확실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있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가 경험했던 바에 대한 거를 또 시켜야 되는 시점이 왔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주변 상황이 중요한데 모든 말들이 다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걸 이제 본인 스스로 잘 걸러내야 됩니다. 특히 이 선행의 진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분당권에서 제가 생각하는 선행의 정도는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중3 겨울방학 말고 겨울방학 전까지 이제 기말고사가 11월 말에 보통 치니까 11월 정도까지로 할게요. 11월까지 최소 수 1, 2 정도 봤으면 진짜 충분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수 1, 2를 최소 1회독 이상? 많이 보면 당연히 좋겠죠. 좋겠지만, 진도로만 굳이 따지면 이 정도 봤으면 제가 봤을 때 충분하다고 보고, 이 정도까지 못 봐도 고등학교가 잘하는 애들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 잘한다가 아니라 생각보다 많아요. 저 정도 안 봤어도. 저 정도 봤어도 못하는 애들은 당연히 더 많고요. 그래서 선행을 무조건 이까지 봐야 된다는 정답이 절대 없고, 이 정도만 보면 진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여유가 되면 반복을 여러 번 하면 좋겠죠. 근데 이 이상 우리 어떤 애는 벌써 2학년인데 미적분까지 봤다더라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본 게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하고 선택 과목까지 볼 수 있는 여유가 정말 있다면
정말 있다면 애가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하면 당연히 보면 좋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무리해서 선행을 더 많이 시키는 것보다 복습으로 반복해서 시키는 게 훨씬 좋고 그게 고등학교 가서도 훨씬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안 나가도 뭐 수학 3화 정도까지만 봤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고 많이 나가면 수 1, 2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요. 여유되면 저는 반복을 훨씬 더 권유드립니다. 더 이상 나가는 것보다. 그래서 급한 선행은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게 제가 한 번 더 말하겠는데 진짜 선행을 많이 했다고 잘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선행을 안 나갔다고 못하는 게 아니고 근데 많이 하면 편한 건 확실해요. 고등학교 가도 바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학도 엄청 보고 다른 과목도 해야 되는데 편한 건 확실히 있지만 잘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행이면 충분히 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맞춰서 학습 계획의 스케줄을 선행 진도 스케줄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목별 학습 진행 방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그 전에 숙지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학습 상태에 대해서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어머님하고 학생의 다른 생각이라 적어놨잖아요. 정말 많아요. 정말 이건 진짜 너무 많아요. 어머님이 와서 상담을 합니다. 우리 애는 수학 1, 2까지는 봤고요. 근데 수학 3화는 그래도 한 3번 봤으니까 괜찮은 것 같고 수학 1, 2는 한 번밖에 안 봐서 좀 불안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수학 1부터 복습을 하던가 아니면 새로운 미적분을 나가고 싶고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쳐요. 학생이 옵니다. 제가 더 알아요. 그래서 수학 3화를 3번 봤다면 그럼 잘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수학을 1을 하는 복습으로 어떤 걸 할까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학생이 선생님 근데 저는 수학 3화를 잘 몰라요. 애는 와서 갑자기 이렇게 말해요. 왜? 너 3번 정도 봤으면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니라고 그러면 3번을 봤는데 기억이 안 난대. 수학 1, 2를 하고 나니까 수학 상하가 기억이 안 나고 수학 상하 자신감이 없죠. 그러면 테스트를 한번 봐볼까? 수학 상하 테스트를 보면 점수가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학습을 시켰으니 알 거라는 착각 이게 제일 커요. 우리 애 학원 보내가지고 내지는 과외 시켜가지고 수학상 3번 봤어. 3번 봤으면 알아야 되는 저한테 반문하는 어머님도 있어요. 3번을 봤으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왜 점수가 이 모양이냐고. 3번을 본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3번, 4번, 10번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분명히 어머님은 학생과의 대화를 통해서 학습 상태에 대한 착각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고 그걸 알아야지 학원이든 과외든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맞는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런 착각은 절대 하지 않아야 된다. 다음 반드시 과목 완료 시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학원들은 거의 다 수학상 예를 들어 끝나면 수학상 전체 테스트 이런 거 볼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테스트는 맹점이 있어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그 테스트 난이도가 엄청 중요하고 유형이 어떤 게 나오는지가 중요해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에요. 우리 반 이번에 가르친 애들 조금 따라오는 게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좀 잘 못 따라온 것 같아요. 그럼 테스트를 치면 점수가 안 나올 게 뻔해요. 그럼 어머님들 걱정할 거고 그럼 나 상담해야 되고 점수 안 좋으면 다른 학원 옮길 것 같아요. 그럼 시험 문제 쉽게 내면 됩니다. 쉽게 내면 애들 잘 풀어요. 점수 잘 나오고 애들이 나 잘하네? 순간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 거 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보통 학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완료를 해서 점검을 해서 다음 단계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불안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방법을. 그 학원에서 볼 게 아니라 다른 학원 가서 입학 테스트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점수가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알려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과목 완료하고 나서는 점검하는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걸 숙지를 하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중등 과정은 제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경우는 1학기 과목은 웬만하면 심화까지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해서 나쁠 게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1학기 과정은 중1이 됐건 중2가 됐건 중3이 됐건 기본 실력 심화까지는 다른 걸 병행하면서 하더라도 무조건 보고 고등 과정을 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고요. 2학기 과정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기본만 하고 넘어가는 학원들 많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고등 수학을 함에 있어서 도형이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데 중등 때 배운 화려한 스킬을 많이 쓰진 않아요. 고등에서 도형이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데 중등의 화려한 스킬을 많이 쓰진 않고 알면 편한 건 확실히 있어요. 알면 편한데 거의 제가 만났던 최상위권 애들도 어차피 고등학교 가면 중등 때 기억 잘 못해요. 거의 대부분 그랬어요. 대부분 그랬기 때문에 고등에 필요한 도형의 지식만 어느 정도 알면 되기 때문에 학원들도 그걸 알아서 보통 기본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할 수 있으면 여유가 되면 실력까지 하면 좋고 정 급하면 기본만 하고 넘어가도 크게 따라가는데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빠른 선행을 원한다. 일반적이지 않다. 빠른 선행을 원하면 1, 2학기 과목 전부 다 기본만 하고 선행을 나갈 수는 있는데 근데 복습은 좀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1학기 과목은 계속 반복해서 돼요. 1학년, 중학교 1학년 넘어가서 중학교 2학년 가면 그 1학기 1학년 걸 알아야 할 수 있고 3학년 가면 또 2학년 걸 알아야 할 수 있고 수학 상하를 하려면 또 중3 걸 알아야 할 수 있어요. 내용이 엄청 겹치거든요. 자동으로 복습이 되는데 자동 복습으로 따라갈 수 있는 애들이 있고 그 자동 복습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때 설명은 애들이 엄청 이해를 잘해요. 이건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저희 분당 지역 애들을 대부분 어느 정도 잘 하거든요. 근데 제일 큰 특징이 설명을 해주면 이해를 잘해요. 애들이 알아들었어요. 혼자 풀라고 하면 못 풀어요. 또 설명을 하면 이해를 잘해요. 근데 풀 때 못 풀어요. 그런 애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고등 과목 가잖아요. 선생님이 설명하는 건 이해가 잘 돼요. 너무 좋아요. 막상 혼자 풀면 안 풀려요. 문제가. 분명 선생님이 이렇게 풀었던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그런 건 애들이 이해를 전체 큰 틀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애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왜냐면 선행을 너무 급하게 하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 그래요. 정말 이거는 너무 많이 그런 경우를 많이 만나서 급하게 선행을 많이 뺀 애들이 특징이 자기 욕심은 있고 못하기 싫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뭐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잘해야 되니까 그때그때 이해를 해서 시험 치고 이런 건 그때그때 넘어가는데 그리고 나서 잊어요. 안 돼요. 그렇게 숙달 연습이 한 3년을 그렇게 공부한 애들은 고등과정 가서 깊이 파고들어서 공부를 할 때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이해력은 그러니까 3년 동안 그렇게 한 애들이 이해력은 숙달이 돼서 좋은데 스스로 푸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많이 만나게 되는 경우라서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반드시 그때그때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야기하다 잠깐 했는데 빠른 선행을 원하면 이렇게 해도 되긴 하지만 썩 좋지는 않고 차라리 빠른 선행을 포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는 게 저 개인적으로 훨씬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수학상하. 제가 수학상은 진짜 정말 보통 대부분의 애들이 제일 많이 평생 동안 공부하는 단원 중에서 아마 수학상을 제일 많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분당 지역 애들은. 왜냐하면 여길 가도 수학상, 저길 가도 수학, 또 복습 막 많이 할 수밖에 없죠. 내신 대비 때 하고 겨울방학 때 또 하고 막 계속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봐도 좋은 것 같아요. 애들이 이제 수학상을 많이 하면 지겨워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학상이 좀 재미가 없는 단원들이 꽤 있어요. 솔직히 대수적으로 계산하는 단원은 재미가 없거든요. 계산도 많고 틀리면 짜증나고. 근데 여러 번 보면 볼수록 좋다라고 제가 계속 드는 게 여기에 바탕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방정식, 특히 부등식 관련 해석하는 부분. 계속 나와요. 수학 하에만 나오는 게 아니죠. 수학 1에 나오고 수학 2에 나오고 미적분 가면 또 나와요. 그 2차 예를 들어 2차 방정식, 2차 함수, 부등식 해석하는 파트를 이때 잘 안 해놓으면 계속 고생해요. 고3 가서도 고생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예를 들어 미적분 문제인데 그 과정의 중간에 2차 함수 해석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못해요, 애들이. 전부 다 1학년 때 배우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수학상은 정말 여유가 있을 때 여러 번 봐도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대신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번 그냥 무조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여러 번 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여러 번 봐도 좋고요. 수학을 하고서 또 다시 돌아와서 상을 또 봐도 괜찮아요. 그러면 하가 또 새롭게 보이는 부분이 생겨요. 이 교육과정이 약간 좀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집합이라든가 함수 이런 부분들을 사실 먼저 배웠어야 될 내용인데 그게 뒤로 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애들이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이해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수학상에서. 근데 그걸 하에서 배우고 다시 돌아오면 그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수학을 했으니까 우리는 그 다음 수학 1로 진도 나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다시 수학상 한번 보는 거 괜찮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수학 1 보면 수학 1에 또 수학상에 2차식 내용을 써먹은 게 정말로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훨씬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수학 1을. 수학상하고 수학을 했어요. 그 다음 진도를 수학 1을 나갔어요. 그 기간보다 수학하고 다시 수학상 보고 수학 1을 보잖아요. 그럼 수학 1을 보는 속도도 빨라지고 이해력도 훨씬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봐도 좋고 또 도형의 방정식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계속 나오거든요.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기는 그냥 내신까지 포함해서도 어차피 계속 해야 되고 계속 나오는 부분이라서 저기만 따로 반복해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수학하를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도형의 방식 정도는 과외로 붙여가지고 조금 저 부분만 단기 과외를 붙여서라도 따로 한다거나 아니면 학원에 말해가지고 따로 뭔가 저기만 특강으로 해서 몇 명의 애들 묶어서라도 해달라고 요구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보아도 정말 좋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학성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게 반복하면 할수록 좋고 수학하는 기본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정도 센으로 따지면 실력이라고 돼 있으면 센 BC라고 할게요. 그 정도만 한 번 더 보고 넘어가도 크게 무리는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걸 봐도 이 정도만 봐도 뒷부분 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어요. 크게 무리는 없기 때문에
수학화를 막 여러 번 보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복습을 할 거면 수학 3을 한 번 더 보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가 문제죠. 수학 1. 처음에 배우기 너무 힘들어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애들이 그래요. 대부분. 근데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면 또 약간 편해져요. 처음에 하는 건 힘들어요. 처음에 하는 건 힘든데 어느 정도 오르면 경지에 오르면 편해지는데 그 이상이 되면 또 힘들어져요. 이 단계가 있어요. 수학에는 약간. 왜냐하면 약간 수학의 큰 줄기가 함수라고 치면은 약간 다 사이드 함수들을 모아놨어요. 지수로그 함수라던가 뭐 삼각함수라던가 이제 함수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수열 단원 이런 것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애들 입장에서는 약간 생소한 단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하는 걸 처음 힘들어합니다. 근데 수학 2를 보는 건 기본만 해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 2로 그냥 속도를 내고 싶어요. 그러면 딱 기본만 봐도 수학 2 보는데 지장은 없어요. 하지만 깊이 있게 나올 수 있는 문제가 합쳐져 있으면 힘들 수 있어도 보는 건 아무 지장이 없어요. 보는 건. 대신에 수학 1 복습은 꼭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 배우기는 힘들고 진도만 생각하면 기본만 해도 수학 2 보는 건 크게 상관없습니다. 근데 미적분까지 하려면 무조건 미적분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수학 2를 했어요. 기본만 하고 수학 2 할 수 있다 했으니까 수학 2도 했어요. 욕심이 생기는 거죠. 애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미적분까지 그냥 달릴까? 근데 미적분을 들어가면 수학 1이 안 돼 있으면 또 힘들어져요. 수학 2랑 미적분은 연결이 엄청 많이 돼 있지만 수학 2를 잘한다고 해서 미적분이 쉬워지는 건 아니에요. 수학 1의 내용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미적분까지 달리기 전에 그 전에 반드시 수학 1이 잘 돼 있는지 체크를 하고 다시 계획을 짜는 게 좋습니다. 미적분을 하려면요. 그래서 실력까지는 보고 진행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급하지 않다면 상위 과목 학습 후에 다시 복습은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 이제 미적분까지 다 봤으니까 당연히 복습을 하겠죠. 할 때 이제 어떤 것부터 할까라고 고민할 때 제가 만약에 미적분까지 한 학생이라면 수학 3 그리고 수학 1 이렇게 복습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복습을 굳이 시키면. 그래서 급하지 않다면 상위과 학습하고 다시 복습은 무조건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학 1에 대해서 처음에 애들이 힘들어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그 대부분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마음을 열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수학 2는 좀 반대예요. 처음에는 애들이 생각보다 편해요. 애들이 수학 1 하다 수학 2 넘어가잖아요. 선생님 수학 2 생각보다 할만한데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겁을 엄청 많이 줘요. 수학 2 할 때 어려워서. 근데 처음에 배우는 건 할만해요. 왜냐하면 익숙한 내용이 많아요. 그 전에 배웠던 줄기랑 비슷하기 때문에 익숙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배우는 건 어렵지 않지만 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고난이도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선생님들마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고등부 학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고2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다 잘한다는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진짜 엉망으로 배우는 애들 정말 많아요. 수학이는. 애들이 푸는 거 보면 풀이 과정이 답이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애들 막 10줄씩 써서 풀어요. 이게 줄수가 길다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수학이는 접근의 방법이 너무 많이 발전돼 있다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 수학이 정말 발전이 많이 돼 있거든요. 특히 수학이는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다른 나라에서 절대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 부분들이 수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전한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들을 습득해서 공부하거나 가르치지 못하면 학교에 내신이 됐건 나중에 수능이 됐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들끼리 저희 학원 아니고서라도 제가 이제 외부에 있는 선생님들끼리 뭐 선생님들이 잘 모르는 문제를 서로 공유한단 말이죠.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요. 올리면 누군가 풀어주고 하거든요. 정말 진짜 한 문제 올라오는데 풀이 방법이 한 5개, 6개 올라와요. 근데 그 와중에 정말 누가 봐도 잘 푸는 풀이도 있고 좀 못 푸는 풀이가 있겠죠. 근데 못 푸는 풀이의 선생님들은 자기가 발전하지 않으면 계속 그걸 똑같이 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수학이는 이게 좀 수학이라고 다르게 접근 방법에 따라 너무 천차만별이고 이게 고등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수학이는 잘 배워야지 되는데 어머님들은 그걸 판단하시기 힘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이제 판단이 어렵죠.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됩니다. 진짜. 그래서 수학 1비에 비해서 수학 2는 그 선생님을 엄청 많이 탄다. 그거에 따라 배우는 게 완전 다르다.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정확하게 안 돼 있으면 상위 과목 절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상위 과목이라고 하면 이제 이과 계열로 가려면 거의 미적분을 갈 거고 문과 계열은 확통이라서 확통은 상관없는데 미적분 하려면 수학이 안 돼 있으면 그냥 굳이 무리해서 중등 때 미적분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어설프게 배워서 애들이 어차피 다 잊어버리고 기억도 못해요. 고등 가서 계획을 짤 때 난 미적분 했으니까 이번에 안 해도 돼 이런 생각만 가지게 되는 거지. 어설프게 할 거면 그냥 수학 2를 복습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수능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학원 이야기라서 여기까지만 일단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방법을 제가 여러 개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을 많이 안 지어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머님들마다 학생마다 이게 다 달라서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학원으로 오시거나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은 학원 저랑 이야기를 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를 세우시는 게 좋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방식이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한 가지가 좋은 건 없잖아요. 한 가지가 좋은 건 없고 이 방법 저 방법을 어릴 때 조금 더 시켜보시면서 좀 더 우리한테 맞는 방법, 이 방법이 맞는데 이런 선생님까지 맞다. 그리고 이런 과목을 할 때는 조금 안 맞아도 이런 학원에 보내야 되겠다. 이런 선생님한테 보내야 되겠다.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조금 안 맞아도 결국 그 과목을 잘 하려면 시간을 이제 견뎌내는 거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도 견뎌내면서 어느 정도 배워나가는 게 더 클 수 있는 부분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고 거기에 1번은 이제 아이하고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중1이면 그래도 대화는 좀 되고 이제 고등학교 가면 대화를 많이 안 하잖아요. 중3만 돼도 요즘 대화가 좀 힘들다고는 하긴 하던데 그래도 좀 어릴 때 좀 대화를 그런 학습적인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더라도 이야기하면 스트레스 받으실 거거든요. 받더라도 대화를 많이 해서 확실하게 어느 정도 정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뒤에 학원 소개는 일단 안 하는 걸로 하고 요거는 이제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학원에서 중1, 2반을 하나 만들 거예요. 1등급을 목표로 하는, 그러니까 외부로 빠지는 애들 말고요. 그러니까 자사고나 이렇게 빠질 애들 말고 분당에 일반고로 갈 애들이 있으면 가서 1등급 받을 수 있는 반을 하나 지금 오픈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따로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 학원 관련된 이야기는 그냥 일단은 오늘은 시간이 좀 가고 있어서 생략을 하는 걸로 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은 어차피 여기서 바로 물어보면 되니까 그때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따로 질문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학원은 당연히 메인은 개별 진도예요. 계속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개별 진도를 하고 있고 학년에 따라 이제 판사 강의가 다 있어요. 그래서 있는 학년도 있고 없는 학년도 있고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선생님에 따라 그래서 판사 강의 병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 성향을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좀 고려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상담할 때 개별 진도가 맞는 학생이 있고 아닌 학생이 있을 수 있고 판사치 강의가 병행이 되는 게 좋은 학생이 있고 아닌 학생이 있을 수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고려해서 수업 방식을 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개인별 시간표 따로 정할 수 있고 교재도 학생마다 다 다르겠죠. 저희 개별 진도 학원이니까. 그리고 중등이랑 고등이 저희는 이제 구별이 돼 있어요. 학원마다 요즘에 개별 진도 학원이 너무 많이 생겨서 예전에 저희가 처음 여기 생길 때는 거의 몇 개 없었는데 지금 정말 많더라고요. 엄청 많이 생겼는데 중등고등이 섞여서 하는 학원도 있고 그다음 저희는 이제 중고등 구별돼 있죠. 중등반 고등반 따로 돼 있어서 시간표가 아예 구별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개념 전달하고 거기에 따라서 질문 해결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개별 진도 학생 학원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해요. 왜냐하면 애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학생한테 이제 질문하는 방식으로 다 해결할 수 있고 아니면 학생을 불러다가 제가 역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하거나 그래서 개념 전달을 해주고 질문적으로 질문 해결을 하는 게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한 테스트를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단원별로 당연히 테스트가 있고 레벨별로도 테스트가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과목에 해당되는 단원에 저희가 레벨을 부여해요. A 학생이 현재 수학상 레벨이 한 이 정도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교재를 나가면서 거기에 맞는 수준의 테스트를 쳐요. 그러니까 아무 테스트나 치는 게 아니라 각 단원별로 해당 수준에 맞는 테스트를 치기 때문에 그럼 테스트 치면 점수가 나오고 왜 유형마다 저희가 문제를 넣어놨기 때문에 어떤 유형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선생님이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이 예를 들어 시험 쳐서 80점이다. 그럼 80점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문제를 틀렸고 어떤 문제를 맞췄는지 그리고 풀이 과정이 있잖아요. 어떤 문제를 맞췄어도 제대로 풀었는지 틀렸으면 손도 못 댄 건지 아니면 풀었는데 오답이 나온 건지 이걸 봐야지 그 다음에 나갈 때 애한테 어떤 식으로 할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테스트를 보고 그 테스트에 돼 있는 내용을 보고서 선생님들이 결정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을 티칭할 때. 그래서 테스트를 저희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런 테스트 말고도 테스트 종류가 많아요, 학원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애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는 작업을 엄청 많이 거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해보면. 그래서 그런 테스트들이 있고요. 판서 강의는 중등뿐만 아니라 고등 과정도 다 잘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저희가 이제 개별 진도 학원이다 보니까 판서학을 무조건적으로 오픈할 수는 없어요. 상황에 맞춰서 오픈을 하고 있는데 정해진 강의가 있고 정해져 있지 않은 강의가 있기는 해요. 그리고
학기마다 어느 정도 필요한 강의는 추가로 특강으로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자료는 뭐 모든 학원이 똑같이 말하겠지만 저희 학원 자료 좋아요. 제가 뭐 이런 말 하겠지만 제가 자료도 잘 구하는 편이고 웬만한 분당에 있는 모든 학원들 중에서 제가 자료 엄청 잘 구하거든요. 잘 구해서 잘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는 뭐 이렇게 적어놨지만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좋은 자료라는 건 그냥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다음 판서 강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수업 찍습니다. 촬영하기 때문에. 근데 저학년은 잘 안 보더라고요. 고등학생들도 그렇게 막 자기가 진짜 필요하면 뭐 선생님 영상 보내주세요. 3학년들은 진짜 많이 해요. 제가 3학년 수업하고 나면 영상 보내달라는 카톡으로 진짜 많이 보내주거든요. 항상 보내달라고 해서. 애들 학교에서도 보고 뭐 독서실에서 보고 많이 하는데, 중등은 거의 그런 말을 많이 안 하는데 어쨌든 많이 찍습니다. 찍으면 무한히 볼 수 있기 때문에 복습은 항상 가능하고, 그 다음 항상 퀄리티 있는 테스트로 확인 작업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의무자습 그대로 있고요. 뭐 당연히 풀이 시간, 이게 집에서 가서 뭐 우리 애는 그냥 집에 와서 하면 안 되나요?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대개의 경우는 가서 하면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고, 어머님이 시켜서 괜찮은 날도 있고 안 괜찮은 날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학원에서 시켜서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당일 수업 관련 문제 풀이는 웬만하면 학원에서 하고 갈 수 있도록 시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의무자습을 두고 있고, 수업 시간이 저희 테스트를 안 봐요. 왜냐하면 수업 때는 수업하기도 시간이 빡빡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테스트는 당연히 자습 시간에 따로 테스트를 치고, 그 다음에 학생별로 오답지 다 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개인별 오답이 다 조교가 다 따로 만들기 때문에 틀렸던 문제 다시 풀고 거기서 또 틀렸던 문제 또 다시 풀게 하는 걸로 돼 있어요. 테스트를 예를 들어 한 4회차 정도 보면 테스트 오답 시험을 치어야 되고 묶어서, 그 다음에 그 다음 또 회차를 어느 정도 치면 또 묶어서 오답 시험 치게 돼 있기 때문에 테스트 오답과 개인별 오답을 여전히 계속 푼다. 그리고 조교가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리 없이 시간 재우는 것까지 확실히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습 관리는 뭐 매일매일 그날 했던 거 선생님들이 저희가 매일 코멘트를 달아요. 그날 수업했던 학생들, 오늘 수업 뭐 이 학생이 오늘 너무 힘들어했다, 집중력이 떨어졌다, 뭐 이런 단원을 나갔다, 이런 단원은 괜찮으나 이런 단원은 안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질문들을 했다, 이런 것들을 학생마다 매일매일 올 때마다 코멘트를 달아서 그날 무슨 내용을 했는지 보내드리고요. 테스트 결과 당연히 보내드리고, 학교 중에 서술형 첨삭해서 서술형 대비도 같이 하고 있어요. 이게 수행도 같이 시험 치기 전에 수행하잖아요. 수행도 애들이 많이 물어보거든요. 중 3학년 정도 되면 애들이 수행을 엄청 신경 써요. 이거 나름. 고등학생은 당연하고. 그럼 수행을 할 때 애들이 준비 안 하고 간 애들과 준비해서 간 애들이 달라요. 그래서 그 준비할 때 애들이 물어보면 수행도 준비해주고 서술형 첨삭도 저희가 직접 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학교 중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각종 테스트를 확인하는데 테스트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계속 확인 작업을 거쳐요. 뭐 단원별로도 하고, 그다음 주간 테스트라는 것도 있고, 기출이라는 건 이제 분당 지역 기출 문제겠죠. 그런 것도 있고, 판서 강의는 강의 테스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신 관리는 개인별로 내신 기간이 다 달라요. 이제 학생마다 학습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이야기해서 너는 내신을 이 정도만 하자, 아니면 이 정도만 하자, 이 정도까지는 선행하다가 내신하자, 아니면 선행하면서 내신을 병행하자. 그게 개인별로 다 따로따로 설정을 하고요. 조화를 이루려고 하고, 이게 이제 학생하고 대화를 거의 해서 정하긴 하는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하고도 이야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머님들한테 상담 전화 드려서 이렇게 할 것 같다라고 하면, 보통 어머니들이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우리 애는 그냥 일주일 정도는 더 줄이고 그냥 선행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조절을 하고, 우리 애는 내신이 좀 불안해서 좀 더 했으면 좋겠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조절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조화를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내신 대비 교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재가 잘 나가고, 실전 감각은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관리 내용은 이런 거는 이제 내신 교재 중등도 똑같이 나가요. 제가 이제 중앙국 걸로 넣어놨는데 중등도 똑같이 나가서 학교별로 범위가, 요즘 중등도 범위가 다 달라요. 일괄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학교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진도에 맞춰서 나가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첨삭하고 있는 것들, 좀 흐리게 나오는데 애들 풀이 과정에 대해서 어디 부분이 문제인지, 계산이 실수가 있었는지, 아예 잘못했는지 첨삭해서 계속 보내주고 있고요. 요거는 카톡, 이게 중등은 잘 안 해요. 애들이 질문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근데 고등은 많이 하는데 카톡으로 애들이 편하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그때그때 사진 찍어서 보내면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 시간이 당연히 아니겠죠. 또 밤에도 많이 보내요. 고등학생들은 새벽 막 1시에 날라오고 막 이러거든요. 바로는 못 보내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이건 제가 적은 건데, 이게 잘 적은 걸 보여준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이렇게 적어서 보내줄 수밖에 없어서 적어서 보내줍니다. 그때그때. 그럼 애들이 이해가 안 된 건 다음 시간에 그대로 들고 와서 또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아까 말씀드린 그때그때 보내는 내용이에요. 그때그때 수업 이랬다 어땠다, 그 다음에 뭐 진도는 어떤 걸 나왔고, 자습은 어떤 걸 했고,
뭐 지난번 숙제는 뭐 등급이 이렇고 어떻게 했다. 이번 숙제는 뭐다. 이렇게 해서 나눠서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확인하시기에 좋게 보내고도 있고요. 이거는 저희 이제 답안지, 객관식이랑 서술형인데 주간 테스트라고 해서 실제 시험이랑 똑같이 객관식 치고 서술형 치고 저희가 이제 첨삭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1, 1등급반은 일단 고등수학 내시 1등급을 목표로 하고 판서랑 개별진도 병행이에요. 이 반은 병행해서 할 건데 여름방학 때는 수학상 테마 강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냥 기본적으로 여기 들어오려면 수학상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걸 처음 듣는 애들은 못 듣고요. 처음 듣는데 여기를 들어오고 싶다라고 하면 따로 진도를 나갔다가 나중에 합류를 해야 되고 이번 여름방학은 수학상 테마 강의가 어떤 거냐면 이제 수학상이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선행을 얼마를 나갔던 간에 수학상부터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행은 당연히 해요. 개별 진도에서 본인이 나가는 선행에 맞춰서 하는 건 하고 요거는 이제 주 2회로 수학상의 주제가 여러 개 있습니다. 주제가 있으니까 그 주제마다 어떤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지를 주제별로 뜯어서 하는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단원별로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주제에 맞춰서 가는 거라서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수강한 애들이 듣는 거고 여름방학 동안에 끝내는 거예요. 여름방학까지 해서 끝내는 강의고 있고요. 그럼 2학기 이후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 반에 대해서. 2학기 이후는 주 3회 저희가 나오게 돼 있는데 그 중에 2번은 개별 진도를 나갈 거예요. 각자 진도에 맞춰서 뭐 내신이 됐건 각자 선행하는 진도에 맞춰서 하고 한 번은 이 수업에 이어서 이제 수학과부터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 3회 나오는 것 중에 한 번은 판서 강의인데 고등수학을 처음부터 복습을 계속해서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2번은 개인별로 각자 자기 진도에 맞춰서 커리큘럼에 맞춰서 나가되 이제 학생이나 학부형이랑 이야기해서 뭐 2학기면은 이번 학기 동안은 수학 1을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수학 1 끝내고 그리고 내신은 이렇게 하겠다를 미리 정할 거예요. 미리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나가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진도라는 게 애들마다 진도가 다 다르게 모일 거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나가는 거는 고등수학 복습 이렇게 해서 복습에 나가는 과정을 일괄적으로 나가는 거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나가는 거는 학생마다 다 다를 거라서 다 다른 진도에 다 다른 교재로서 학생한테 맞춰서 수업을 진행해서 두 가지를 합쳐서 이렇게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일단 뭐 물어보셔서 설명은 해드렸고요. 또 궁금하신 거는 지금 다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할게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시간표 짜여있습니다. 이거는, 아니요, 앞으로. 수학상은 방학 때는 화목 1시입니다. 1시에서 4시가 수업 시간이고, 자습은 앞에 해도 되고 뒤에 해도 되게 괜찮고요. 화목 1시에서 4시로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 2학기 이후는, 거의 정해지기로는 화목토로 정해져 있어요. 목요일 날 강의를 할 것 같고, 화토는 개별 진도인데, 토요일은 시간표를 정할 수가 있고, 어느 정도. 그 다음 기본적으로 평일은 5시에서 7시 수업입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수학상 테마 강의는 김현 선생님이 하실 거고요. 이 강의는. 그 다음에 2학기 이후에는 저희가 지금 아직 확정을 아직 못한 게 김현 선생님이랑 저희 2학기 시간표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둘 중에 한 명이 할 것 같아요. 이 반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도 있고 김현 선생님이 하실 수도 있고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똑같아요. 그 개별 진도 하시는 선생님 강의도 똑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정해서 그냥 한 선생님이 맡아서 할 계획입니다. 근데 여름방학 강의만 김현 선생님이 하시는 걸로 일단 확정이 돼 있어요. 근데 여름방학에 수상이 테마라 그러면 네. 수상 전과정이 다 네. 한 번은 들어갈 수 있는 네. 건가요? 네, 그렇게 저희가 수준까지. 수준이라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뭐 개념 원리랑 알게 센 정도 했으면 네. 그다음에 얘가 기본 정석이랑 실력 정석은 안 한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 테마 강의는 심화 정도가 어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실력 정석까지가 안 가고요. 네, 그 정도까지는 안 가고 기본 정석 연습 문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워도. 근데 이게 난이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하는 애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예를 들어 원의 방정식을 배워요. 근데 원의 방정식을 이제 교과서에서 기술한 순서의 방식이 있고 학원들이 대부분 나가는 방식 순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원의 방정식에서 이런 주제가 있어요. 뭐 현에 대한 주제. 그러니까 아예 접근의 순서가 다른 거예요. 방식이. 그래서 난이도의 중요보다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걸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테마 강의는. 그 시각을 어떻게 잡아주느냐에 따라. 애들이 예를 들어 원으로 따지면 그냥 어떤 문제를 풀으라고 하면 그 문제를 잘 풀어요. 근데 그 문제가 담고 있는 내용을 비슷한 문제로 가면 못 풀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 테마를 잘 몰라서 그래요. 단편적으로 식 세우고 계산하고 막 이런 것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기계처럼 푸는 걸로.
그래서 그 테마에 대한 인지가 안 돼 있는 거라서 그걸 심어주는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개념 원리나 라이트 센을 들었다. 그러면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각을 배우는 거라서 공부에 대한. 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그리고 여름방학 때 옛날에는 뭐 주 3회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주 2회로만. 요거는 주 2회고 이제 개별 진도가 있잖아요. 개별 진도는 따로 이제 정해서. 왜냐면 이거는 수학상만 하는 거니까. 근데 각자 진도 나가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는 따로 회차를 잡아서 그 이제 뭐 학생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진도를 나가야죠. 그러니까 수학상은 이거는 공통으로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현재 내가 뭐 수학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수학일은 따로 잡아서 나가야죠. 나가야 되는 진도는. 그거는 개별 진도로 나가고요. 그러면 2학기가 돼도 똑같아요. 이 수업은 이제 이 수학화로 이어지는 거고요. 수학화는 뭐 한 번도 안 들어도 할 수 있고 한 번 들어도 상관없고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수학화를 심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복습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야 되고요. 심화를 하고 싶으면 개별 진도에서도 따로 할 수 있고요. 요건 어차피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거라서 주 1회라서. 그럼 만약에 1학기에 수학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애매해지. 여기 주 1회가 또 진도가 나가는데 네. 얘는 수학화를 안 한 상태라 네. 기본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방학 때 수학화 기본을 하면 되죠. 그러면 아마 2학기 때 수학 1을 나가게 될 거고 이때는 복습으로 한 번 더 하게 되는 거죠. 수업 때는. 보통 그렇게 되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상은 테마로 듣고 개별 진도로 수학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2학기가 되면 수학화는 복습으로 당연히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수학 1을 나가도 괜찮고요. 수학화 상 테마 강의 듣고 나면 상 실력을 그러니까 심화를 안 해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예, 그렇죠.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결정을 이제 상담을 해서 결정을 해야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개별 진도 시간에 해결할 수가 있어서 크게 상관이 없어질 것 같아요. 어떤 걸 하든 간에. 1학 말고 그러면 개별로 네. 하게 되면 그냥 판서는 없고 2학년 같은 경우는 그냥 개별 진도로만 나갈 수가 있어요. 네. 판서 병행하는 건 일단 2학년은 2반밖에 없습니다. 그 중학교 1학년이 갈 수 있는 개별 진도 반도 있습니다. 시간대가 4시, 6시, 8시도 있고요. 학기 중, 있어요. 네, 학기 중으로 따지면. 방학 때는 아니고. 방학 때는 저희가 9시, 1시, 4시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네. 3시간씩이라서 방학 때는. 근데 횟수를 정하는 거예요. 네네네, 맞습니다. 매일 있는 거예요. 9시, 1시. 네네네. 그 중에서 이제 되는 시간표의 요일을 이제 정하시면 되는 거죠. 맞춰서. 선생님이 쓰시는 자료 있잖아요. 네. 그 자료는 선생님 반 아이들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반? 필요하면 다른 반 하나 줄 수도 있죠. 뭐 그거야 뭐 학원 학생들이라면 뭐 주는 거야 문제가 안 되죠. 당연히 필요하면 당연히 공유가 되죠. 다른 학원에는 안 주지만 저희 학원에는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라서. 네. 학원에 보통 선생님들마다 자료가 있고 공통 자료가 있고 막 이렇거든요. 반마다 다 다른데 공통 자료는 당연히 다 배부되는 거고 선생님들마다 하는 거는 각 반에 배부되고 필요하면 당연히 더 당연히 줄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미 그러면은 수학 그 3-1, 3-1 저기 심화가 안 된 상태잖아요. 애들이 네. 아직 안 푼 상태인데 네. 그걸 풀고 상화를 진행하는 올 여름에 풀고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그거 그냥 제끼고 그냥 순상하게 진행하는 게 3-2는 괜찮은데 3-1은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면은 일단 무조건 더 좋아요. 상 하는데. 근데 상을 이미 받잖아요. 상을. 그렇죠. 네, 상을 받은 상태라서 제 생각에는 근데 사실 하면 좋아요. 3-1 심화는 하는 게 좋기는 해요. 동시에 나가는 게 동시에 나가는 것도 가능은 해요. 왜냐하면 내용이 비슷해요. 내용이 네, 비슷해서 동시에도 가능은 해요. 근데 그거는 좀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맞아야죠. 나가는 게 맞아야 되니까, 단원이 맞아야 되니까, 그거는 미리 계획을 해서 좀 짜서 나가면, 이게 중등 거는 짜면 짜인데 웬만하면 나가요. 고등 거는 조금 약간 어긋날 수는 있는데, 이제 개별 진도의 경우에. 근데 중등은 웬만하면 짜여진 대로 나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획을 짜서 맞춰서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래서 미리 3-1 심화, 뭐 예를 들어 수학상, 그리고 수학화가 걸리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지를 미리 정해서 거기 맞춰서 나가면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2-2 그다음에 3-2도 A급을 완전하게 끝낸 상태예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등 과정, 2학기 과정은 뒤에 선행할 때 하면 물론 당연히 좋은데 안 해도 진행하는데 무리가 가진 않아요. 네, 충분해요. 그 정도면. 나가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나가는 데.
근데 1학기 과정은 하면 할수록 좋고요. 하면 좋고. 하면 더 좋긴 하죠. 공부함에 있어서는 영향을 미치는 게 많지는 않은데 하면 당연히 좋기는 하죠. 굳이 그렇게 물으시면. 근데 안 해도 문제가 크진 않아요. 네. 그러면 시간표가 있나요? 선생님과 다.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데스크에 가서 말씀하시면 선생님들 시간표는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딴 거 질문은 이제 더 없으시고요. 네, 알겠어요. 그럼 일단 이렇게 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끝나고 저한테 물으셔도 되고 아니면 팀장님한테 물으셔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